현명한 아들. 어떤 나그네가 여행하는 도중에 큰 병이 들었습니다. 나그네는 근처 여관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냈지만 나그네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는 자신이 곧 죽게 되리라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나그네는 묵고 있던 여관 주인을 불렀습니다. 제가 여기에 묵는 동안 잘 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 병이 깊어 낫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죽은 뒤에 제 아들이 찾아오면 제 가방과 돈을 좀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한참 동안 숨을 고르더니 그는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방과 돈을 그냥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제 아들이 이 가방과 돈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주셔야 합니다. 여관 주인은 난처한 상황이었지만 손님의 딱한 사정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나그네는 크게 기침을 여러 번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휴, 네,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 3가지의 현명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 가방과 돈을 물려주었으면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만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나그네의 부탁대로 아들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얼른 오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관 주인은 여관의 이름과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현명하다면 어떻게든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그네의 아들은 먼 길을 걸어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여관이 정확히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나무장수가 뗄나무를 싣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나무장수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 나무를 모두 살 테니 며칠 전에 죽은 나그네의 여관으로 배달해 주십시오. 그러자 나무장수는 나무를 다 팔게 되어 신이 나서 나그네가 죽은 여관으로 수레를 끌고 갔습니다. 아들은 그 나무장수를 뒤따라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여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들이 한 첫 번째 현명한 행동이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아들이 찾아오자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곧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며 식탁으로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식탁 위에 나온 음식은 비둘기 5마리와 통닭 1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은 여관 주인 부부와 아들 2, 딸 2, 거기에 나그네의 아들까지 모두 7명이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먼저 비둘기 5마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비둘기를 모두 만나게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게. 아들은 남의 집에 와서 자신이 음식을 나눠준다는 것이 그리 탐탁지 않았지만 여관 주인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 5마리를 7명이 공평하게 나누어 먹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곰곰이 생각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먼저 2 아들들에게 비둘기 1마리를 주고 2 딸들에게 비둘기 1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 부부에게 1마리를 주고 남은 2마리는 자신의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러자 여관 주인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네만 2마리를 가질 수가 있나? 아들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만 공평하게 나누려고 한 것뿐입니다. 2 아들과 비둘기를 합하면 3, 2 딸과 비둘기를 합하면 3, 또 주인 부부와 비둘기를 합하면 3, 저와 2 비둘기를 합하면 3이지 않습니까? 주인 부부는 그제야 무릎을 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아들이 한 2번째 현명한 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부부는 통닭 1마리를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아들은 이번에도 극구 사양했지만 여관 주인 부부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마리의 통닭을 7명이 불만 없이 나누어 먹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총명한 아들은 다시 골똘히 생각하다 통닭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닭의 머리를 떼어다가 부부의 접시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닭의 2 다리는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고 2 날개는 딸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몸통은 자신의 접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여관 주인 부부는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조그만 것들을 떼어주고 어째서 자네는 가장 큰 몸통을 차지한단 말인가? 이것이 말이나 되는가? 그러자 아들은 당황하지 않고 다시 찬찬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음식 중 여러분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부위를 골라 떼어드렸습니다. 먼저 이 집의 주인이자 대장이신 부부가 닭의 머리와 가장 잘 어울려서 닭 머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2분은 장차 이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 되실 터이니 닭의 다리를 드렸고 2 따님은 훗날 결혼해서 이 집을 떠날 것이니 날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몸통은 제 접시에 담은 까닭은 제가 여기 올 때 배를 타고 왔고 또 돌아갈 때도 배를 타고 가야 하니 배 모양과 비슷한 몸통을 가진 것입니다. 아들의 말을 듣던 여관 주인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더니 큰 소리로 껄껄 웃었습니다. 이것이 자네의 3번째 현명한 행동일세. 아들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자 여관 주인은 아버지께서 유산을 물려주신 것과
그 유산을 물려받기 전 아들이 3가지 현명한 행동을 했을 때 물려주라고 하신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모든 일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은 나그네가 남긴 가방과 돈을 꺼내 아들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3가지 현명한 행동을 했네. 그러니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네. 아버님도 아마 하늘에서 무척 기뻐하실 거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